교재 194쪽입니다. 그리고 다른데 남자들은 거기서 그 정액과 소변줄이 나오는 데가 같아요. 물론 나오는 그 섹타는 다르지만 다른 데서 같은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생식기계는 남성에서는 음낭, 고환, 부고환, 정경, 전립선, 여성에서는 난소, 나폐관, 자궁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노화에 따른 특성이에요. 비뇨 생식기계에서 여성 노인은 호르몬 감소로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 감퇴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도 이제 전체 감퇴해서 나이 들면 얼굴도 칙칙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사 질환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합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과 윤활 자금이 감소되어 성교가 어렵고 성교 시 통증이 있으나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요. 성적 욕구도 감소되는 건 아니에요. 유방과 유방을 지지하는 근육이 위축하여 가슴은 처지고 작아지고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 등으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이 생긴다. 네. 남성 노인 보겠습니다. 남성 호르몬 감소로 동맥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 음경이 발기되는데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고 대부분의 남성 노인은 전립선 비대를 경험한다. 70대 중후반만 돼도 전립선 증식증이 많아요. 전립선 증식증, 비대. 요즘에 뭐라고 전립선 증식증이라고 해요. 전립선, 과거에는 전립선 무슨 이름이 다른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전립선 증식증이라고 해요.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 용적이 250ml 정도로 감소돼요. 방광도 적어져요. 용적이 감소돼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광이 용적도 적어지지만 또 기능도 둔감해져요. 또한 방광 근력이 저하돼서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비워지지도 않고 용적도 줄어들고 그래서 남성 노인은 화장실을 자주 다녀요. 여자 노인은 자주 가지 않으면 뭐가 많아요? 요실금이 많아서 그냥 새요. 또 짧고 그래서 잘 새요. 그래서 여자도 가급적이면 2시간마다 꼭 화장실 가라고 해요. 왜냐면 새니까. 빈뇨증과 야뇨증 볼까요? 옆에 빈뇨증은 24시간 동안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거를 빈뇨증, 많이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야뇨증은 수면 중에 배뇨하려고 한 번 이상 일어나는 것이 야뇨증이다. 근데 여자도 방광이 줄어들고 하니까 물 많이 먹으면 밤에 한 번 화장실 가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 야뇨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하지 않아요? 그죠? 너무한 것 같아. 한 번 이상은 화장실 다 갔죠. 4번 가요? 4-5번? 잠은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면 잠자기 전에는 5시간에는 좀 물을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물을 잘 안 먹어서 지금 갔다 와도 또 내려와서 커피를 줄여. 방법은 커피를 줄여. 커피가 들어가면 더 소변이 마렵지. 커피를 줄여. 줄여봤거든요. 줄이라고? 근데 이게 신경적인 게 있대요. 예민한 방광도 작고. 수술했어요? 방광 수술? 그래서 그래. 용적이 작아들었으니까. 아니 원래 태어나기를 그 방광이 원래 이게 좀 커야 되는데 작대? 엄청 작대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런 데다가 예민하다. 네, 예민하고. 그래, 워낙에 이제 태생적으로 방광 용적이 작게 태어나니까 자주 가셔야지. 방광이 애기들 방광처럼 좁으면 자주 가야지, 그죠? 우리는 성인이 돼서 성인 체중만큼
물이 필요하거든요. 전체 수분이 70%인데 그만큼 물을 안 먹어주면 탈수증 걸리고 막 이런 각질 다 일어나고 하거든요. 건조해져서.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서 몸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밖에 없어, 그죠? 자주 가야지. 자, 요실금 보겠습니다. 요실금도 꼭 시험 나와요.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의 밖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을 요실금이라고 해요. 근데 요실금에서도 이 밑에 증상 보면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역류성 요실금 요거 부르는 거 많이 나옵니다. 자, 관련 요인 보겠습니다. 노화로 인한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방광이 쪼그라지는 거예요.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서 그 관략근이 늘어나 있어서 그냥 웃기만 해도 복압성, 웃으면서 배가 힘이 들어가니까 복압성이 되면서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능력이 약화돼 있고 호르몬의 생산 중지로 인한 요도 기능이 약화돼 있기도 하고 당뇨병, 파킨슨병 각종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그런 부작용도 있어요. 소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전립선 비대증은 옛날 말이고 요즘은 전립선 증식증이에요. 전립선 증식증, 전립선 비대증 똑같은 말인데 요즘에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저는 옛날에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배웠거든요. 요즘에 바뀌었는데 이 책이 또 옛날 거가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이 방광 보세요. 방광 그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방광이잖아요. 여기가 방광이거든요. 요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전립선이 살이 찌면서 이 요도를 꽉 조이는 거예요. 목을 조이는 거야. 그래서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도 소변이 또 마려워서 또 가고 그래요. 가도 찔끔찔끔 시원하지 않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게 전립선인데 여기 전립선은 안 입은 여잔가 봐요. 없는 거 보니까.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목을 꽉 살이 쪄서 고개를 자꾸 조이면 오줌이 어떻게 나오겠어, 그죠? 그래서 심하면 처음에는 이제 약으로 조절해요. 근데 한 70 중후반 되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초생활 수급자 우리시에 있는 분들 다 우리시 수급자가 뭐더라?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국의 3.3%가 수급자예요. 각 시에 거의 그 정도는 있거든요. 우리 시에도 수급자가 많은 편이에요. 경기도에서 수급자 많은 데가 남양주시도 많고 일산도 많고 좀 도시가 큰 데는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의료급여 이용 내역을 저희가 다 보거든요. 보면은 남성들 좀 남성 70대 후반이다 그러면 70대 초반도 있어요. 거의 다 전립선 증식증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이에 안 먹어도 전립선 증식증 약은 안 먹어도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자주 가고 어디 무슨 관광 가서 남들 빨리 차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혼자 막 화장실에 가고 막 이러는 분들이 있죠. 그런 증상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증상으로서는 복압성 요실금, 기침, 웃음,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할 때 복부에 압력이 증가되니까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절박성 요실금은 뭐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아우 오줌 마려워 하고 화장실 가는데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절박성. 네. 막 무서워 죽겠어. 그럴 때 오줌 나오는 거? 네, 복압성. 역류성은 소변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서 이제 역류가 돼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너무 꽉 차니까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역류성이에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네. 줄넘기 할 때도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니까 세는 거. 치료 및 예방 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수술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대부분 약물로 조절해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약물 조절하다가 너무 이제 더 연세가 드시게 되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해도 처음에만 괜찮지 또 다시 와요. 그다음에 여자들도
요실금 있을 때 여자들도 웃을 때 막 관략근이 힘이 없어지니까 수술 많이 하거든요. 네, 수술하면 좋아요. 그거는 완전히 깨끗해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짬짬이 운동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을 유지한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고 비만은 네? 왜? 케겔 운동 해요? 천천히 하세요. 케겔 운동. 똥꼬치. 관략하는데 그래, 달력도 운동. 케겔 운동이 뭔지 몰랐어요? 관략근 조이는 운동. 관략근. 자, 연습해요. 하나, 둘, 한 번 더. 네, 케겔 운동. 관략근 조이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에요. 이게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이에요.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복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때문에 체중도 조절해야 돼요. 비만이 돼요. 그리고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골반 근육이 강화가 된대요.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어떤 분은 여성인데 방광포드, 상병포드를 이렇게 의사들은 처방을 다 할 때 상병포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성인데 전립선 증식증 포드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 똑같은 약, 여자나 남자나 요실금에 방광질환을 주면 그 약을 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약이야. 여자에서 요실금에서도 같은 약, 남자에서도 같은 약을 주면 그거에 따른 그 약에 따른 상병 코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코드가 안 들어가면 그 약은 상감이 돼. 병원에 돈 안 줘. 네, 그래서 의사가 그거에 해당하는 코드 무조건 찾아다 넣는 거야. 근데 여자인데 구분 안 하고 전립선 증식증 이걸 갖다 코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큰 실수예요, 그죠? 그 코드가 안 들어가면 그 약 준 거는 삭감이 됩니다. 기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다. 전립선의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을 꼭 쥐는 거요. 이게 여기 보면 그 노란 게 전립선이라고 하거든요. 선. 그것이 자꾸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야. 근데 이게 수술을 해서 그걸 잘라내고 요도를 넓혀줘도 자꾸 또 생겨.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꾸 소변으로 불편한 게 있으니까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더라고요, 남자분이. 그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짱실도 자주 가야 되고 가도 소변도 안 나와. 근데 나 화장실에 간다고 소변이 말 상담하러 갔는데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거실에 애간 여자가 와서 앉아있으니까 소변이 더 안 나와. 그죠? 이럴 때는 소변을 촉진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는 나가 있어요. 요양 선생님은 나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분은 소변부로 들어갔는데 소변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아도 안 나오는데 밖에 여자가 앉아있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더 안 나오죠. 그죠? 증상 보겠습니다. 전립선 증식증, 비대증 증상. 비대된 전립선의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뚫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와요. 끙끙거려요. 배뇨 후 2시간이니 다시 소변이 마렵고 소변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어요. 긴박뇨 빨리 가야 되고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요. 그래서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아요. 치료와 예방에는 분뇨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꽉 막혔으니 어떡해? 그죠? 분뇨관 배뇨장애 제가 할 건데 일부 지난번에 최동희 교수님이 아마 했을걸요? 비뇨기계 조금 했죠? 네. 했어.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할 거거든요. 꽉 막힌 사람은 분뇨관을 이용해서 자기가 빼야 되고 뭐 누가 빼줘도 되지만 보통은 자기가 빼요. 이렇게 보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하체 마비된 분들 있죠. 교통사고나 뭐 봉사 현장에서 떨어져서 다친 분들, 경추 다치면 제가 아까 상지 하지 마비된다 그랬죠. 경추 다친 분들 하반신 마비 많이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 그분들도 소변 하반신 마비가 됐기 때문에 소변 못 봐요. 그래서 소변 줄로 그거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카테타로. 그래서 자기가 소변 빼요. 카테타로. 근데 이것도 소변 뺄 때 가명 무균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소변 소독되지 않고 손도 막 무균적으로 안 하면 방광염 생기겠죠. 무균적으로 뭐든지 해야 되고 본요관을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 빼주고 소변 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반신 마비된 분들은 심하지 않지만 소변을 못 보니까 그렇게 하고요. 약물요법을 통해 신장 기능의 손상을 치료한다. 근데 이것도 약을 먹어도 잘 안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립선도. 근데 어느 정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대요. 그래서 계속 먹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보통 뭐 고시질환과 기타 질환 이런 게 있는데 1년 내내 먹어야 되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거는 고시질환이라고 해요. 국가에서 질환을 정하기를 고시질환이라고 하는데, 전립선 증식증은 이거 1년 내내 먹어야 되거든요. 못 보니까. 근데 이거는 고시질환에 편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수급자들은 이제 급여 일수가 1년에 365일인데 막 4,000일 이렇게 비교를 해요. 너무 많이 중복 처방받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는 아직 기타 질환이라는 거. 심하면 전립선 절제 수술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전립선 절제 수술을 해요. 하지만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저지방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뚱뚱한 사람은 더 안 좋으니까 적정 체중 유지하고, 음주는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킴으로 금주한다. 네. 피부계 보겠습니다. 피부계에서도 또 이거 시험 많이 나와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조직 세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생물과 탈수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배설기관 하면은 소변 대변만 뿐만 아니라 땀으로 분비되는 것도 배설기관이에요. 노화에 따른 특성 보겠습니다. 피하 지방의 감소로 기운에 민감해요. 추위를 잘 타요. 피부가 건조하고 표피가 얇아서 탄력성이 감소하고 쉽게 손상되고, 피하 조직의 감소로 저체온, 오한, 압박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높아요. 압박, 욕창 발생한다 그랬죠? 피부가 피하 조직 지방이 감소돼서 압박되고, 피하 지방이 줄고 수분이 조절되어 건조해지고 주름살이 생기며 눈꺼풀이 늘어지고 이중턱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노화에 대한 피부계의 특성이에요. 발톱이나 손톱이 딱딱하고 두꺼우면 세로줄이 생기고 잘 부서진다. 딱딱하게 이렇게 두껍게 된 거 보신 적 있어요? 발톱? 손톱? 어르신들 많이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우리 시어머니도 장기요양 등급 상급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님 오셔서 케어를 해주거든요. 근데 대전에 계시는데 발톱이 두껍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대발톱처럼 이렇게 생겼어. 부러졌어. 그래갖고 이거 우리 신랑이 이제 톱으로 잘라줬어요. 발톱은 발톱 두꺼워져가지고 손톱깎이로 못 잘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계시던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그 요양원에 또 그런 정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깨끗하게 목욕까지 싹 시켜주고 하거든요. 근데 한번 잘라내면 그 다음에 이제 갈아주면 돼. 네. 근데 그거 이제 처음에 장기요양 받기 전까지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두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깎을 때 이제 너무 두꺼워서 못 깎으니까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얇은 톱 있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이렇게 깎아줘야 돼. 피부가 회색으로 변하고 검버섯이 생긴다. 피부 맞죠? 어르신들 되면 검버섯 있어요. 노일성 반점이라 불리는 갈색 반점도 생기고, 머리카락은 전반적으로 가늘고 모근이 멜라닌 생성으로 세포가 손실되어 탈색이 되고 가늘고 부슬하다 특징이에요. 여성 노인은 머리, 겨드랑이, 음부의 털은 줄지만 입과 뺨, 얼굴 등의 얼굴에는 털은 많아져요. 이것도 또 얼굴에
옛날에 그 테롤맨이라는 고혈압 약이 있었거든요. 그 테롤맨을 먹는 분들은 얼굴이 털복숭이처럼 막 이렇게 솔솔 털이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그거 부작용 때문에 그 약 안 쓰거든요. 약 때문에 털이 이렇게 나기도 해요. 가려움증, 통증, 어르신들 되면 가려움증 호소 많이 해요. 가려움증. 그럴 때는 샤워하고 꼭 완전히 다 젖기 전에 로션 발라주고요. 다 마르기 전에. 특히 노인들에게 특별한 원인 없이 지속되고 노인의 각질층에는 수분 함유량이 적기 때문에 소양증은 밤과 겨울철에 밤과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 겨울철에 특히 심합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형이 쉽게 생겨요. 어르신들은 피부가 왜냐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왜 안 돼? 체지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요. 넘어가서 주요 질환 보겠습니다. 욕창 대표적인 거 가장 흔한 거예요.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욕창 발생 부위로 맞는 곳은 해고 이것도 그림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후두부, 등, 허리, 어깨, 발꿈치, 발 뒤꿈치, 팔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여기 천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위. 관련 요인은 장기간의 와상 상태지 뭐 체인지 포지션 자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2시간마다 이렇게 체위 변경 해주는 거 배우셨어요? 네. 밤에는 몇 번? 밤에는 낮에는 2시간마다 해주고 밤에 잘 때는 4시간. 안 배웠어요? 4시간. 체위 변경 배웠죠? 네. 몇 시간마다 해줘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네. 아니야, 밤에도 밤에도 해야지. 욕창 생겨. 푹 채워 그냥. 아니요, 해줘야 돼요. 밤에는 3시간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3시간. 책이 교재가 혹시 바뀌었는지 몰라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낮에는 2시간, 밤에는 3시간. 밤에는 2시간, 의자는 1시간 이거는 알아들었는데 밤에는 못 들었어요. 밤에도 해줘요. 밤에 있어. 책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네네. 생각나네. 네. 이거 꼭 나와. 네, 시험에. 네, 체위 변경에서. 먼저 찾은 사람 말하기. 몇 페이지인지. 체위 변경. 441. 체위 변경. 체위 변경. 어디서 나올까? 침대 441 치면. 침대 체위병경 3번 441이 맞아요 선생님. 441 예 441이 맞아요. 찾았어요? 2시간마다 해주고 3시간마다 나오나요? 안 나왔어요? 2시간마다 어디? 입이 발생하는 445까지 있어요. 445. 445 쪽? 아니 441부터 445요. 445 441부터 445. 근데 그거 2시간마다 나와요? 네. 442 아 있다. 보통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면 욕창이 이미 발생한 경우 더 자주 해주고 밤에는 없어요. 밤에는 없네. 안 나왔네. 왜 나는 4시간으로 알지? 시험에도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근데 책이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올해 인구 또 보완해서 또 바뀌었어요. 근데 이 책에 없는 거 나왔대요. 나왔대요? 네. 보고 내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올지는 몰라. 근데 이번 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2시간마다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밤 사이에 8시간 주무시는데 한 번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창이 이미 벌겋게 돼 있어. 1단계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안 해주면. 잠을 3시간마다 하더라도 해야 돼요. 3시간마다로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 교재는 안 나왔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3시간마다. 나왔어요? 438.
가사팔 봅시다. 또 우리 가사팔. 휠체어 역시 3시간 이상. 이건 휠체어야. 이건 휠체어야. 3시간 이상 안 치지 말라고. 침대에서의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아. 그러니까 근데 아까 휠체어는 1시간이라고 의자에서 1시간은 안 나왔잖아. 체육 변경. 체육 변경이 있어요. 예. 이게 침대에서의 휴식 없이 3시간 이상은 그러니까 침대에서 휴식 없이 3시간 이상 휠체어에 앉혀주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침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네. 3시간이라고 주무실 때 3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아 어렵다. 그래서 여기 1단계 보면 홍반이 발생한 상태에서 2단계 가는 거는 아주 쉬워요. 2시간마다 밤에도 2시간마다 안 해주면은 이분들 금방 와요. 2단계로 가요. 근데 우리도 잠도 주무셔야 되니까 잠도 중요하니까 3시간마다 해주려니까 최소한 3시간은 해줘야 돼요. 관련 요인, 체위방, 장기간의 와상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관련 요인 한 차례인 것 같아요. 그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인 분들이 욕창 잘 생기고요. 청소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이 어려운 분들, 혼자 이렇게 옆으로 할 수 없는, 아까 제가 그분 와상 상태인 분들 자기 혼자 못 하거든요. 어려운 분, 체중의 압박으로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오는 곳은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 금방 옵니다.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지방 감소로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해 있어서 욕창이 옵니다. 요실금,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이분들 욕창 금방 생겨요. 미생물 번식,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끌어올리다가 침대에 그냥 시트에 스쳤는데도 어르신들은 스쳤는데도 욕창이 와요. 그래서 작업 끊으면 안 된다. 배우셨죠? 네. 증상 1단계, 2단계 이거 꼭 나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말로 나오기도 해요. 1단계 자, 읽어보세요. 시작.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눈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열감이 있고 분홍색이 1단계예요. 2단계 시작.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네, 2단계 특징은 물집이에요. 3단계 시작.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네, 요 조직이 괴사되는 거 3단계. 4단계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네,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돼서 뼈가 보여요. 그 정도로 완전 깊고 넓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 시커멓게 피부가 다 죽었어, 그죠? 맨 끝에 거 요거 4단계. 1단계는 피부가 그냥 홍조만 온 거. 요거 좀 검은티티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좀 검은티티하거든요. 요렇고 2단계는 물집이 지금 이분은 물집이 생긴 게 아니라 물집이 벗겨졌어. 요 2단계. 3단계는 피하 조직까지 가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궤양 배웠죠? 잇몸에 궤양. 그때 노란 거 끼잖아. 잇몸에 궤양 생기면 여기 지금 노란 거 끼었어, 그죠? 네, 이거 이제 피부가 고름이 생긴 거예요. 요게 3단계예요. 요거 꼭 알아두시고 치료와 예방은 체인지 포지션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 점검하고 붉게 변한 부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세 변경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욕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자세 변경해주고 특정 부위에 압력이 가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여기 있는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대상자를 이동할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한다. 밀리지 않도록 또 더 줄치고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소변이 젖은 거 바로 교체해주고요. 오염물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로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그래서 어르신들 기저귀 체인지 할 때도 뭐 싸서 축축한 거를 그냥 말린 기저귀로 갈아주는 것보다 조금 열어놓는 게 좋아요. 네, 좀 열어서 드라이 시키는 거.
CT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팍팍 펴줘야 돼. 팍 잡아당겨서 조금 이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고 해서 위로 올리면 CT도 같이 접혀지거든요. 이건 착착 잡아당겨줘야 돼요.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벽에를, 무릎끼리 이분들 어르신들 보면 뼈만 남았거든요. 무릎 사이에 벽에 말랑말랑한 벽에 넣어서 보호해주고요. 신체의 약한 부위에는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욕창 예방 매트레스와 벽에를 대주고, 그 도넛 모양의 벽에를 사용해요? 아니요. 링 안 해요. 옛날에는 했었거든요. 안 돼요. 그거 욕창 예방한다고 옛날에는 했었어요. 근데 가운데가 링으로 생겼으니까 가운데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가 천골 부위가 맞게끔 해줬었는데 거기보다 옆에가 닿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거기가 또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해요. 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 순환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을 삼간다. 어르신들은 또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뜨거운지 따뜻한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발에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말초혈관 순환이 잘 안 돼서 항상 차가워. 근데 어르신이 병원에 갔더니 그 물리치료 이렇게 콩닥콩닥 하는 거 있잖아요. 누워있는 거. 거기 있는데 겨울이니까 따뜻하라고 전기장판을 깔아줬어. 근데 전기장판을 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뻘겋게 됐어. 뒤인 거예요. 이거 감각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노인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해야 돼. 따뜻할 정도라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변상을 다 병원에서 해줘야 돼요. 화상 치료.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고 두드려주는 것이 좋아요.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음으로 사용을 금해요. 근데 우리 애기들 키울 때 파우더 발라주지 않았어요? 네. 발라줬어, 그죠? 응. 근데 지금 발라주면 안 돼요. 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를 입혀요? 아니에요. 꽉 끼는 거 헐렁한 거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병원복이 꽉 끼지 않고 헐렁하잖아, 그죠? 단추로 되어 있고요. 병원복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한의.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술하고 나오면 단백질과 비타민 C 충분히 줘요. B1, C1, B콤, 비타민 C, 단백질 충분히 줘서 주사제로 그냥 막 줘요. 비타민 C하고는. 왜냐면 단백질을 영양을 빨리 솟게 해주기 위해서. 네. 그림 한번 보시고요. 영양분 주고 피부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고 피부 건조증 보겠습니다. 건조증. 피부 건조증은 흔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막 각질이 일어나갖고 침대 보면은 각질이 우르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흔한 증상이고 노화가 돼서 그런 거니까 피부 애층이 건조해서 거칠어지고 비닐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련 요인은 뭐 건조하고 실내 습도 낮은 겨울철 밤에 더 그렇고 비누 세정제와 알코올 이런 것도 자주 써서 그래요. 너무 뜨거운 물 사용해도 그래요. 쉽게 건조하고 증상은 피부 발적, 부종 또는 통증, 전환 어딘지 알아요? 여기 상완이라고. 상완골. 여기는 여기 요걸 하고 척골이라고 그러는데 전완부 할 때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상완부, 전완부. 여기는 대퇴골. 여기는 하태골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도 경골과 비골이 있어요. 근데 부위를 나타낼 때는 하태골이라고 해요. 여긴 대퇴라고 하고. 그래서 전완, 손과 하지에 가려움증이 있어요. 여기를 막 어르신들 막 여기 많이 긁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까지 긁어가지고 막 여기 접히는 부위에 막 진물 질질 나고 해요. 치료와 예방, 가습기를 사용하여 습도를 조절하고 피부 건조로나 가려움증을 막기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주고요. 샤워를 자주 하거나 때를 미는 것은 피부를 더욱 건조시켜. 샤워 자주 하는 거 좋아요?
더욱 건조시킨다 그랬어요. 예, 어르신들 그래서 요양원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대요. 자주 안 해요. 건조시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가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합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과 수분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 말리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요. 완전히 마르기 전에. 대상포진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그 사람이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수두가 다시 발생하는 게 대상포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아기 때 수두 알죠? 그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속에 붙어 있다가 이 사람이 막 50대에서 50대 중반, 초반, 후반 그때 또 많이 걸리잖아요. 대상포진. 그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때 요 수두 바이러스가 막 활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의하여 바이러스예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고 수두를 앓는 바이러스가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저항력이 약해지는 경우 갑자기 증식합니다. 보세요 그림. 이렇게 띠 모양으로 물집이 생기는 거. 근데 이게 모르고 피부에 물집이 생겼어. 물집이 생기면 대상포진인지 아는데 물집이 안 생기고 그냥 띠 모양으로 뭐가 피부에 도돌도돌 났어. 근데 뭐지 하다가 보면은 어느새 벌써 이제 뭔지 모르고 큰 건 아니겠지 하고 가지고 있다가 자꾸 안 났네 하고 일주일 돼서 병원에 가면 그때 대상포진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상포진 조비라네? 대상포진 그게 맞았는데 또 발생되는 거예요. 네, 약하니까 10년 넘으면 또 맞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포진은 걸리고 그다음에 조금 또 걸려요. 면역이 떨어져. 걸릴 수 있어. 이거에 확률은 한 번 맞았다고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50%래요. 근데 50%라도 안 맞은 거. 건강한 사람은 안 걸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걸려. 그러니까 이게 독감도 한 번 매년 주사를 맞지만 매년 주사를 맞지만 이거 3, 4만 원 하잖아요. 독감도 그죠? 근데 대상포진은 뭐 10년에 한 번 맞지만 주사약이 얼마예요? 14, 5만 원 하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맞는 게 더 싸잖아. 그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맞아주는 게 좋아요. 잘 걸리고 약한 아니 분들은. 맞았는데 또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 약하신 거예요. 걸리긴 걸리는데 걸려. 부닥치게 되는 안 걸리지 않는다고 50%라. 이거 심하면 입원해야 돼. 그러니까 주고 대상포진.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래 이쪽 그러니까 얼굴 보고 오면 네, 얼굴로도 오고 눈으로도 오고 다 와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으면 그렇게 심각하게 오긴 와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하고 감기처럼 지나간다. 안 오진 않아. 맞아 부지런히. 나 코로나 안에는